파트에서는 무조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느냐,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밑줄 좀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몇 지문을 공부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 양을 지금 따지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이 하루에 공부에 대한 생각, 즉 지문을 분석하려고 하는 생각, 내가 고민해서 어떻게 잘 풀려고 하는 생각을 몇 시간 했냐, 이게 사실은 내가 공부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내 공부량은 내가 생각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고 발전을 시켰느냐,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오개념이 얼마나 많이 깨졌냐, 이걸 기준 삼으세요. 이해가셨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 지문을 공부해도 사실은 더 많은 무엇을 가져간 거예요? 더 많은 공부량을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오래 걸려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왜 일본의 축구를 보세요. 일본 축구는 약간 장기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드러나. 근데 그게 좀 아쉽게도. 그래서 아무튼 생각을 최대한 내가 깊이 있게 하고, 보통 이런 걸 사고한다라 그러죠, 여러분. 생각에 너 머물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문장, 한 지문을 계속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이해했다고? 이러면서 약간 뿌듯함,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공부 그 자체에 좀 내적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해 가셨죠? 자, 그렇게 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시험날에 역량을 발휘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운을 잘 키우는 방법 제가 말해줬죠? 덕을 쌓아라. 주변 친구들도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알겠죠? 그리고 용서해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좋은 기운들이 다 나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대할 때 나한테 대하듯이 하세요. 알겠죠? 내가 소중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중하게 대해주면은 다 진짜 돌아오고, 시험날에 운이 따라오고, 갑자기 못 들어갈 뻔했는데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오타니 보세요. 오타니 야구선수 이해 맞죠? 그 사람 그 그림 표 못 봤어요? 운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거, 쓰레기 줍기, 다른 사람 케어해주기, 뭐 이런 거 안 적혀 못 봤어요? 그쵸? 코치가 다 코칭해 준 거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딱 그렇게, 알겠죠?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지금 얘를 읽어보세요. 2분 읽고 어떤 생각을 내가 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준비 시작. 이게 몇 쪽이지? 222쪽이죠? 오케이. 자, 읽으면서 다 읽었을 거긴 해요. 근데 다시 돌아오고 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어휘가 잘 안 풀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문장에서 이 정부가, 주어가 정부잖아요. 근데 뭐 2000 몇 년부터 그 복권 사업을 운영할 새 수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랬죠. 보통 수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청탁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이 수탁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건 기존의 계약이 뭐가 된 거죠? 끝난 거죠. 보통 새로운 게 나왔다는 거는 옛 것이 간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그 상대어로 파악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럼 옛날 게 끝났나 보다. 뭐 계약이 끝났나 보네? 그럼 새롭게 선정하나 보네? 이런 생각들.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올랐었나?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게 생각이 깊나? 확실히 뭔 말인지 알아? 뭐 선정 끝? 뭐 약간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기존 사람은 누구였겠나? 뭐 이런 고민도 해보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본 입찰 추진의 첫 단계격이 사전규격 공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보통 정부들이 이제 사전 규격을 먼저 공개를 해주는 거야. 먼저 정보를 까는 거지. 그쵸?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차기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저가 입찰 유인의 최소를 목표한다. 여러분, 저가 입찰 유인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을 싸게 하는 유인을 아예 적게 해버린다는 거니까, 너무 저가로 막 들이대가지고 나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사업하려는 사람들을 쳐내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럼 어느 정도 중고가 정도를
사실 목표로 두겠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가격 평가의 비중을 최대한 어떻게 해요? 줄이는 거죠. 가격 평가 비중을 오히려 줄여버리고 차라리 뭐에다가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 기술 평가. 기술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해 가셨나요? 그 비중을 늘려서 선정하겠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나아가 복권 사업 운영에 함께할 은행의 참여 방식을 다양화해서 복권 사업 운영의 리스크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를 이제 줄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은 사실은 어떤 리스크를 이전까지는 겪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리스크가 뭘까? 알아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족한 사람이랑 충분한 사람의 이제 독해의 생각을 이제 담아놨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가 새로운 복권 수탁 사업자를 선정하네? 수탁이 뭐지? 어렵네. 그냥 복권 당첨되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은 뭐래요? 정부가 새로운 수탁 사업자를 선정하니까 계약이 끝났네.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수탁 사업자는 뭐예요? 정부의 복권 사업을 운영해주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탁해서 사업하는 거니까. 그리고 단계가 여러 가지인데 먼저는 뭘까요? 일단 사전에는 먼저 단계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단어가 뭐예요? 하필? 사전이잖아요. 사전. 그럼 이미 이전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단계니까 사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저가 입찰 유인을 최소화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싼 값에 입찰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경매할 때도 제일 싸게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권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싸게 하는 사람한테 맡길 순 없으니 대신에 가격에 대한 거를 우위에 두기보다도 여기 보시고 기술 평가 비중을 늘린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어떠하네. 그리고 기존 은행들에게는 우려가 있었나 보네. 그러면 복권 사업 운영하면 그냥 좋을 것 같은데 리스크가 뭐지? 이러면서 생각해보고 그 은행이 다양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것까지 생각이 됐으면 나 조금 생각이 깊다. 나는. 비교해봤어요? 어땠어? 요거 날리고 요거 날려서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맞죠? 아닌가? 다 됐어요? 한 요 정도 됐어?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계속 확장해 나간 상태에서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인식하면서.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나오는데 자, 질이 좋은 생각과 많은 양을 해야 돼요. 생각의 질도 좋아야 되지만 생각의 양이 굉장히 풍부해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거를 계속 곱씹어주세요. 왜? 문장을 읽고서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뭐가 달라요?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요. 그래서 왜 막 수능 진짜 잘 본 사람들 보면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진짜 틀린 말은 아닌 게 하도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생각이 엄청 깊어지고 확장이 많이 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가지고 맛있죠? 그러니까 그거 진짜 맛있지 않아요? 그거 진짜 맛있다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 시험장 안에서는 운이 작용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재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즉각적으로 이제 내신 점수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로 이제 점수를 정해놓고 나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정해 놓지 말고 아니 난 이미 이거를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찬찬히 달리고 있어. 그럼 길게 보세요. 이해하셨죠?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그래도 지금부터 좀 생각을 자체를 여기에 좀 집중하고 바꿔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왜 마지막을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결과를 이룰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에 내가 가야 할 곳 이런 것들을 계속 문득문득 인식하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전체 나한테 통용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을 때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행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높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깊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 밑줄. 이건 진짜 밑줄이죠.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그 보상. 우리가 점수라기보다도 진짜 보이지 않은 생각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내가 능동적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능동적 생각은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배고파, 이런 생각이 능동적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계속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긴급적이고 본능적인 생각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생각일 확률이 드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다 그러죠. 서 있으면 눕고 싶다 그러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다 그러고, 다 이 아니란 생각들이 많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 뭐야? 엄마가 나 미워하나? 이런 아주 자동적인 반응들, 그런 거 말고 그런 생각은 생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생각은 이 생각을 봤을 때 이 사람 생각, 저 사람의 시선, 모든 이의 시선, 그러니까 다양한 시선에서의 생각들, 이해하셨나요? 그런 생각이 능동적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필연성의 생각의 시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평가원에서 주는 지문들이 오류가 있는 지문을 줄 리가 진짜 없거든요. 여러분, 오류 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지문들을 주시기 때문에 필연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역설한다는 건데, 역설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하울이 역설 뭐예요? 역설 무슨 뜻이에요? 큰일 나죠. 적으세요. 힘을 주어서 설명한. 그러니까 어휘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 역자에 설명하다 설자잖아요. 알겠죠? 파라독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진짜.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반대로 하는 파트는 아닐 거 아니에요. 힘을 주어서 설명하는 파트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기본적 어휘는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역설하는 파트인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필연성이라는 거 뭐예요? 이 반드시 필자잖아. 그럴 연자에다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달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공식을 대입했을 때 답을 넣는 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필연성인 공식인 거잖아요. 근데 국어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나 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워낙 새 지문을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뭐 1을 넣어가지고 값을 구하고 a를 넣고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여기로 가면 리미티드 x가 1로 갈 때 안 돼, 너무 어렵잖아. 근데 이것도 공식대로 풀면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여기 보면 필연성, 왜 꼭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능동적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지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좀 계속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이게 안 고쳐지는 습관이 됐다는 건데, 그것을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이거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바뀌어요. 사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언해 주는 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사고의 확장이 원래 내 것만 가지고 있다가 확장이 조금씩 되겠죠. 이 사람 생각도 받아들여지고 이 사람 생각도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세 개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있다 보면 이 세 개가 갑자기 내가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의문을 먼저 가져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그걸 의식하면서 고쳐나가다 보면 생각이 어느 순간 확장이 되어 있고 되게 생각이 메인이 되는 능동적인 공부가 돼요. 이건 비단 국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 여러분이 다른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깊이 하고 있다 보면 국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왜냐면 다른 것들도 다 텍스트를 읽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다 개념 읽으려면 텍스트 읽어야 될 텐데 글을 잘 읽어야지. 어쨌든 이해 가셨나요? 의도에 맞게 읽으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렇게 읽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겠다는 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생각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뭐예요? 수학국어 실력을 넘어서 인생 전체 태도를 결정하게 되니까 이거는 되게 여러분 크게 목표를 정해놓으세요. 내가 인생 전체에 이게 영향을 기르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자신을 정의할 때 그냥 나는 난데 이렇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나야, 학교에서의 나야, 혹은 국가에서의 나야, 이 인류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인류 중에 한 사람이야 하면은
인류를 위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생각의 범위가 커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 전체를 기르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조금은. 이해 가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부터 여기 밑줄 좀 그을게요. 자, 국어 공부를 할 때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밑줄 긋는 부분들이 나와요. 해설에도 나오고. 대체 이 사람은 왜 여기에 밑줄을 그을까? 그리고 왜 여기에서 이거를 주목할까? 그리고 이 지문에서 이런 정보 다음에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계속 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내용을 정답으로 제시를 했을까? 왜 이게 답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해서 이렇구나라는 필연성들이 쌓이고 난다면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푼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왜냐면 내가 이 사고 연습을 많이 했거든. 이해 가셨나요? 나 이거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흑백 요리사에서 1등한 사람 이름 뭐였죠? 에? 아 맞아, 마피아. 그 마피아 그 사람 1등하기 전에 뭐 했는 줄 알아요? 그 요리 경연 대회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있는 거. 그거 5개인가 뭐 몇 개를 100번 봤대요. 그래서 그 경연의 그 시스템 있잖아요. 얘는 여기서는 요거 나오고 여기서 그 미션 같은 거 나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요리 천재라기보다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순간순간 이러면서 이미 연습을 다 해갔어. 난 여기서 막 음식을 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디저트를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계획된 거였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수능을 문제를 풀 거고 하는 거면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여러 번 한 사람이랑 이미 그걸 계속 인지하고 있어. 여기서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람이랑 난 그걸 공부하고 있지 이러면서 지문 몇 개 풀고 이렇게 푸는 사람이랑 지금 이 사고방식으로 계속 고민하고 이러면서 했던 사람이랑 다르겠지. 알겠어요? 계속 고민을 좀 해봐. 알겠어? 그래서 왜 대체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문제를 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필연적 생각의 틀. 이해 가셨나요? 근데 이게 좀 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마지막에는 걸릴 거예요. 이제 2에서 1 올라갈 때쯤.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처음 시작 파트는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여러분이 영어 시험을 사실 좌지우지 하는 게 단어죠. 단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어도 좀 있어요. 아까 역설할 때 여러분 바로 파라독스 했죠? 역설이 힘을 줘서 강조하는 거라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파라독스로 해석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반대로 갔잖아. 반대로 해석했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휘력을 최대한, 그리고 저는 핸드폰 안 뺐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할 때 핸드폰 활용해서라서 모르는 단어 내가 왜 몰랐는지 꼭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게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해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되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이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안 돼. 국어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진짜로. 알겠죠? 국어 만만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를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등급 이하가 되면은 어휘력 자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크다 그러죠? 진짜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 내가 어휘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휘가 낯설어서 그 어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다시 돌아오고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어휘를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었어. 그러면 어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빠르다고 말했잖아요. 생각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평가원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어휘력들이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어 공부를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으면 단어 단위 공부부터 먼저 해보세요. 알겠죠? 내가 이제 진짜 나 모르는 사람, 나 노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먼저. 그러면 내가 초심자의 마음으로 마인드셋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휘부터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단어 단위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비문학 읽을 때 문장으로 읽지 말고 단어로 읽으라고 맨날 강조하는 게, 단어로 읽다 보면 선지에서 그 뉘앙스의 단어들이 봤을 때 반가워요.
문장으로 읽을 때보다 훨씬 빨리 읽힌다고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해 어휘하고 사용 어휘가 있는데 이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대충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의미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데 사용 어휘까지 가면은 사실 완벽해요. 내가 사용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 말이 나한테 익숙하다는 거고요.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글쓰기나 말하기 같은 데서 내가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능 어휘를 내가 사용 어휘로 쓰게 된다? 이해 어휘가 아니라? 그럼 진짜 똑똑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단어들 있잖아. 선생님, 전 호혜적인 상황이 참 좋아요. 우리 둘이 주고받을 수 있잖아. 막 이런 얘기를 너네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용 어휘의 폭이 어때? 굉장히 넓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은 사실은 이해 어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용 어휘까지 간다? 그러면은 와, 여러분 진짜 똑똑하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 어휘라고만 해도 사실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이해하셨죠? 최대한 여러분이 어휘를 잡아두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 100개 정도로 지금 골라놨는데 제가 이거 100개만 주지만 한 주에 100개씩 줄 테니까 암기하고 테스트 볼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그러세요? 표정을 좋게 해야죠. 여기 지금 100개 일단 한 주 동안 외워오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 줄 테니까 227쪽이거든요. 하루 자면 안 돼? 알겠지? 오늘 연습하지? 여기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 220... 몇 쪽이죠? 227쪽. 자, 옆에 있는 어휘 보지 마시고 내가 아는 단어랑 모르는 단어 한번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지금 빨리 나와 시작. 여러분 제가 어휘 100개씩 줄 건데 외워야 돼요. 알겠죠? 마치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영어 하고 있어요. 영어 몇 개 외워요? 다 거짓말 또 하네. 100개씩 안 해요? 너무 옛날 거지. 그럼 몇 개씩 해? 몇 개씩 해? 모르겠어? 야, 우리는 그러면 진짜 100개씩 한번 해보자. 알겠죠? 이거 일단 먼저 해요. 좀 많니? 50개 할까? 네. 지금 바로 끄덕였어. 50개 갈게. 알겠지? 50개로 갈게. 일단 모르는 단어나 아는 단어 이런 거 좀 내가 이거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밑줄 좀 그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100개를 한번 읽으면서 이 단어는 이거야, 이 단어는 이거야 이렇게 설명할 거고 잠깐 5분 줄 테니까 내가 몰랐던 단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알겠어요? 설명해. 여러분 사람이 옆에 없으면 혼자 말하세요. 이건 이거야 이렇게. 알겠죠? 다 했나요? 밑줄 좀 그어봤어요? 아직. 여러분 내가 무슨 뜻인지 감도 잡을 수 없는 어휘들을 밑줄 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왜 감이 좀 오는 단어들이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설명까지는 아닌데 이게 읽었을 때 대충 뭔지는 알겠다 정도도 아닌 거.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방어 속옷 어디 산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뜻 적는 거예요. 아니면 뜻을 적고 이걸 할까? 뜻을 적는 게 낫겠죠? 어휘를 보고 뜻을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치? 뜻을 떠올리는 게 낫겠지. 어휘 집이 하나 있어야겠네. 그쵸? 다 했나요? 그 재밌죠? 공부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쵸? 표정 안 좋은데? 조금 재밌었죠, 약간. 내 어휘 테스트 하는 거 같네? 이러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볼까? 자, 여러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이제, 진짜 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왼쪽에 있는 것부터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데 보통 개념할 때 있잖아요. 수식되는 거 뒤에 있는 명사 2개나 1개 있는 게 뜻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왜? 얘가 이제 뜻인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은 양상은 뭐야? 어떤 모양이나 상태인데 앞에 있는 거 다 묶어주셔야 되죠. 왜 웃지? 이렇게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없었어. 양상 이거였어?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양상은 뭐야? 어떤 모양이죠. 모양이나 형상 같은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 같은 거. 사물이나 현상의 어떤 모양. 이런 양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하는 그 모양, 상태, 상황 이런 것들 이해 가셨나요? 분화되는 건 뭐예요? 일단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하게 되는 거. 여러분 여기서 밑줄을 해주세요. 자, 더 복잡한 것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나뉘는 건 괜찮은데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것 쪽에 밑줄을 그어줘야 되겠죠? 자, 분화된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더 복잡한 것으로 변화되는 거.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인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습관 같은 거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뭐다? 습관이다. 인습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타파하는 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어휘했을 때 배웠을걸요? 진짜로? 자, 타파하는 건 뭐예요? 이미 부정적인 거. 얘들아, 이거 조금만 애들 기다려줄까? 228쪽인데 228쪽. 여러분, 이거 조금 늦게 온 친구들 요거 혼자서 한번 해봐야 돼. 알겠지? 내가 뭐가 지금 약했는지 봐줘야 돼. 227쪽이랑 228쪽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인습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서 내려오는 습관 같은 거예요. 알겠죠? 앞에 영상 찍었으니까 보내줄게요. 228쪽인데. 자,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습관. 타파하는 건 뭐죠, 여러분? 깨뜨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자, 부정적이고 규정, 관습, 제도 이런 거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관습이라고 하는 게 거의 기존에 있던 거라 생각하면 돼요. 관습이 뭐야? 습관이야. 인습이랑 비슷한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규정, 관습, 제도 같은 것들을 깨뜨리는 걸 수 있는 거야. 타파하는 게. 이해 갔죠? 자, 구애받는 거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구애받고 있다는 거니까 영향을 받는 건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거 어때요? 거리끼는 건데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구애받는 거. 자, 결의하다는 건 뭐예요? 자, 결이 중요한데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딱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굳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먹는 거죠. 결의한다는 거.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사실 의라고 하는 게 올바른 방향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정하는데 올바른 방향 쪽으로. 그래서 뜻을 정해서 굳게 마음을 먹는 거고. 자, 경중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경중? 가볍고 중함이라고 하는 거잖아. 경중을 따져봐야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그거고. 운용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용이 쓸 용자예요. 이해 가셨나요? 운용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걸 부려서 쓰는 거예요, 진짜로. 이해 가셨죠? 그러면 무엇을 뭐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 왜 사업체 운용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움직이게 하고 부려서 쓰는 거고. 재고, 이거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 재고한다는 걸 여러분이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 재고 그 뭐냐? 재고 쌓여있는 그 재고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높이 쳐들어 올리는 거 우리가 했잖아. 이거 지난번에 겨울방학쯤이었나? 있었어 이거.
쳐들어서 높이는 거예요. 인식을 제고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내 인식을 제고하는 거 들어봤나요? 이번에 들어봤으면 이거는 외워주세요. 많이 나와요. 알겠죠? 어에 이에요. 제고하는 거. 인식을 제고함에 마땅하다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인식 바꾸는 건데 사실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초래하는 건 이유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올레자 쓰니까. 자, 그래서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초래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는 거고. 남용은 뭐예요? 권력 남용하는 것들 본 적 있죠, 여러분? 그 남용 뭐예요? 무분별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할 용, 이것도 쓸 용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남용하는 거 뭐예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원래는 기준 안에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남용은 안 되겠죠, 여러분? 정황은 쉽죠, 여러분? 일이 이뤄지는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잖아요. 정황을 일단 살펴봐야 돼, 이러잖아요. 그쵸? 사정이랑 상황을 먼저 봐야지 이러고. 낙향은 알잖아요, 여러분. 이 향자가 고향할 때 향자니까 내려간다, 고향 쪽으로. 그거 뭐예요?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시 쪽이 아닌 거예요. 시골로 거처를 옮기거나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를 하는 거죠. 이사를. 상이하다는 게 뭐야?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여러분?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왜 이단자다, 이단이야 저거 이런 거 뭔 뜻인지 알아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라고 해요. 시작할 땐 이렇게 갔는데 왜 끝이 달라져?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상이하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상자에 다를 이자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거예요. 비가역적, 이거 많이 나오죠. 이번에 후성유전학이라는 게 고3 문제에서 나왔는데 가역적, 비가역적 요 단어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가역적은 돌이 켜지는 반응이잖아요. 맞죠? 근데 비가역적은 뭐예요?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왜 돌연변이 같은 거. 왜 그거 후성유전학 할 때 암에 대한 얘기 나올 때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이 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온 그 단어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논평하는 거 뭐예요? 논리적으로 비평하는 거겠죠. 이해 가셨어요? 논리적으로 비평하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 논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질적이다. 쉽죠? 우리 이 배웠잖아요. 무슨 이자로 했어요? 다르리. 그럼 본질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이질적이라는 거.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다원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많을 단데 근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물을 형성하는 근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앞에 보시고 있죠, 여러분? 집중하고 있죠? 자, 유화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유순하게 화합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상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사이좋게 화합하고 지내는 게 유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유화라는 게 나쁜 것 같진 않잖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유한데 유순하고 화합하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결연은 뭐예요, 여러분? 결연은 좀 결핍이 있어 보이잖아. 누가 봐도. 그쵸?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어때요? 없는 거야. 빠져서 모자란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리고 호혜적 뭐야? 서로 어때? 호혜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서로 뭐를? 특별한 혜택을 뭐 해야 돼요? 주고받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주고받는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혜적인 사이.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해가 혜택할 때 해자인 건 아시겠죠? 오케이. 창안하는 건 쉽죠? 뭔가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자, 어떤 방안,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생각하여 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창안해내는 거예요. 생각 같은 거, 아이디어 창안해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조는 뭐예요? 틀 같은 거에 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주조라는 거 그 자체가. 왜 세부치를 거푸집에 부어가지고 물건을 주조해내는 거예요. 막 찍어낸다 그러죠, 사실은. 이해 가죠? 자, 천명하다. 요 단어 되게 어려울 거야. 이게 진리 같은 거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사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잖아요. 별표 같은 거 쳐놓거나 형광펜 쳐줘야죠. 지금 어휘를 한번 일단 100개 정도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어휘력을 먼저 쌓아놔야 돼요. 비문학 지문 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그래서 진리나 사실 입장 따위를 드러내서 밝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 자, 형이상학. 여러분 형이상학의 반대말이 뭐예요? 경험론적인 게 형이상학이랑 제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에 제일 근원이 되는 거. 이해하셨나요? 약간 근원을 탐구한 데서 약간 철학적인 거 얘기할 때 형이상학이 많이 나오죠. 세계의 근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 이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야 돼요. 역학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고전역학은 그래도 눈에 보이죠. 양자역학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형이상학 쪽으로 가려고 하면. 세계의 궁극적인 근거. 그럼 제일 보이지 않는 힘을 연구해야 되는 건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인다고. 그럼 이거 반대되는 단어가 뭐겠어요? 경험론이랑 반대되는 거죠. 왜? 경험론 눈에 보이거든. 물리적으로 우리가 법칙 설명할 수 있거든. 고전역학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자족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내가 뭐 한다? 만족하는 거예요. 관조적은 뭐예요? 고요한 마음으로 상대방들이나 대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관조는 어디에도 많이 나와요? 문학에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 관조적인 자세. 이해가셨죠? 고요한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관조라고 하는 게. 동료는 뭐죠, 여러분? 내가 격려해주는 거죠. 감독하면서 격려한다는 건 뭐예요? 감독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축구 코치들이. 홍명보 빼고요. 아, 미안. 자, 감독하면서 격려해줘야 돼요. 알겠죠? 도탄은 뭐예요, 여러분? 도탄. 몹시 공공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지경까지 있는 거. 알겠죠? 이게 도탄을 한다 하죠. 이 고통스러운 지경이다. 탄식하는 걸 도탄. 알겠죠? 고통스러운 지경이랑 도탄을 한꺼번에 합쳐주세요. 도탄이 뭐라고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지경. 자, 조탁한다. 요것도 여러분 이거 조탁한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좋아요. 풍산고에서. 풍산고 2학년 무당문제에서 조탁. 이게 많이 나왔거든. 언어의 조탁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엄청 좋아했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 보석과 같이 단단한 것을 새기거나 쪼단데 예쁘게 언어를 조탁한다 이런 말이 많아요. 김영랑 시인 작품을 조탁한다라는 말 많이 썼었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이 조탁이라는 거는 되게 예쁘고 이런 것들을 새기고 쪼아가지고 아름답게 재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승하는 거는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물려받거나. 물리력은 뭔지 알죠, 여러분? 물리적인 거는 강제적이어야 돼요. 뭔가가 힘이 들어가야 돼. 이해 가셨죠? 물리적인 거는 이해하셨죠? 물리는 사실 눈으로 보입니다. 거의 웬만하면. 이해 가셨나요? 자, 풍광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풍광 잘 모를 거예요. 풍광은 뭐예요? 어떤 지역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풍광은 뭐라고요, 여러분? 지역의 모습. 풍광 별표해놓고 지역 모습이라고 적어주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어떤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이기 때문에 산, 들, 강, 바다 이런 거 다 풍광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자명하다는 거 뭐예요? 야, 이거 자명한 일이지. 명백한 일이잖아. 누가 봐도 아는 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셨죠? 자명한 거. 자, 지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왜 지평을 넓히다라고 하잖아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지평이라는 건 뭐라고요?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이에요. 그럼 지평이 넓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 가능성을 넓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셨나요, 여러분? 지평이 뭐라고요? 가능성, 전망, 사물의 전망 이런 거. 이해가셨죠? 내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완상은 알잖아요. 여러분 미음 완보, 남여 완보 다 알죠? 완보할 때 완자, 완상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거잖아. 맞지? 완상하는 거 즐기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종속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속하는 거잖아요. 딸려붙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향유하는 거 쉽죠? 내가 문화를 어떤 문화권에서 향유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누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병치는 뭐예요, 여러분? 병렬되고 치라고 하는 거 위치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란히 위치시키는 거겠죠. 병치 같은 경우는. 이해 가셨죠? 두 가지 이상을 나란히. 책망하는 거는 쉽죠. 뭐 책망은 꾸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책망 많이 듣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끔 어렸을 때 많이 들었겠죠? 자, 획정은 쉽습니다. 구획해서 정한다는 뜻이에요. 구획해서 정한다. 우리 어떤 땅 같은 거 개발할 때 일단 획정 났대. 여기 구획해서 정해졌대. 요 얘기 많이 하죠? 오케이? 토지 개발 사업 같은 데 나오고. 유리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유리되는 거. 유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리되는 거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낙동갈 오리알 신세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정가하는 거 뭐죠?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거? 책임 같은 거 덮어 씌우는 거죠, 여러분.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넘겨서 씌워버리는 거예요. 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불러 일으키는 거죠. 불러 일으키는 거죠. 환기하는 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부 같은 거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공시적이라고 하는 게 횡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럼 횡적의 반대말이 뭘까요? 공시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 통시적이라는 말 쓰죠, 여러분? 통시적은 뭐냐면 종적이라고 합니다. 종적, 수직. 그래서 쭉 이어오는 거예요. 자, 공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쭉 이어오는 거를 단면을 퉁 잘라가지고 단면만 보는 거 있죠. 가로로 자른 거. 그런 거 횡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종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쭉 이어오는 거, 수직적으로 나열되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열 같은 거 나누어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여러분? 쭉 이어오는 거. 통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통시적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맞게 가는 거잖아. 오케이?
자, 목전이라는 건 뭐예요? 야, 이 목전 앞에 왔는데 이게 목전까지 왔어. 목전까지 왔다는 눈앞에까지 왔어. 목전에 있는 일 생각해야지. 장래에 있는 일 생각해야지. 이런 얘기. 자, 자멸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약간 멸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멸시하는 거예요. 이 멸자는 멸시예요. 멸시의 멸자인 거 제발 기억해 주세요. 자멸이 뭐라고요? 나를 스스로 뭐한다? 멸시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자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가서 주창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주장을 하는 게 일단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주창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내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 사상 같은 거 말할 때 주창하는 게 많이 나와요. 이해 가셨나요? 왜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민주주의 주창하거나 저쪽에서 공산주의 주창하는 거 이해 가셨나요? 주장을 하는 거죠. 분절되는 건 알죠, 여러분? 마디로 쪼개져서 나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양시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재고랑 좀 비슷한 느낌 들죠?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어때요? 한껏 돋우며 높아지게 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자, 전이시키는 건 뭐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그쵸? 기하급수적인 거는 아주 숫자나 양적으로 많은 거. 반향은 뭐예요, 여러분? 야, 반향이 일어났어. 반향. 반응이에요. 반응 동그라미 해주세요. 반응 동그라미 해주세요. 반향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반응. 편협한 건 뭔지 알죠, 여러분? 사고방식이 편협한 거. 너그럽지 못하고 좁은 거. 자, 역설하다 드디어 나왔네. 아까 전 여러분 다 틀린 거. 자, 역설 뭐예요, 여러분? 힘을 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힘력자에다가 설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 절대 여기선 반어적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물론 있죠. 역설에 그런 뜻이 있긴 해요. 자, 재화를 볼게요. 여러분, 재화랑 서비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경제 용어로. 재화는 뭐예요? 물건, 눈으로 보여야 돼요. 서비스는 눈으로 안 봐. 내가 하는 게 사실 서비스죠. 교육 서비스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우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돌려서 얘기하는데 빗대는 거죠. 알겠죠? 현격하다는 거 뭐예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현격이 뭐예요? 차이가 매우 어떤 거예요? 심한 거예요. 현격한 차이. 알겠죠? 자, 그래서 담론이라는 건 주고받는 논의이고, 표제는 겉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겠고, 의탁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러면 어때요? 몸이나 마음 같은 거를 의지해서 맡겨서 왜 시여에 의탁한다라는 얘기하죠. 내 감정이 이러니까 이 객관적 상관물에다가 의탁할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중재하는 건 화해시키는 거고, 입각 밑줄 그어주세요. 별표. 입각은 뭐예요, 여러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랑 헷갈리는 거 임박하다. 알겠죠? 괜히 입각하다 뭔가 임박하다 같은 느낌이 좀 들단 말이에요. 솔직히 들었죠? 몇 명.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어. 입각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입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왜냐면 설립자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 서는 거예요. 설립.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근거를 두어서 내가 이 의견 쪽에다가 서는 거예요. 자, 주재하는 건 맡아서 처리. 너 주재원 아시죠? 여러분, 어떤 일 같은 걸 중심이 되어서 주재원에서 맡아서 처리하죠? 주재하는 거 알겠나요? 오용은 뭔지 알잖아요. 잘못 사용하는 거. 가시적인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착안하는 건 뭐예요? 실마리를 잡아서 이미 여기서 문제에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착안해서. 인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끌어서 지도하는 거겠고, 쟁점은 뭐 다투는 점이겠고, 걸출하다는 거. 여러분, 걸출이 뭔가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잘하면. 근데 걸출은 그냥 뛰어나다요. 걸출하다 뭐라고요, 여러분? 뛰어나다. 걸출하다 뭐라고요? 뛰어나다. 걸출하다 뭐라고요? 뛰어나다. 반복의 힘이다. 걸출하다 뭐예요? 뛰어나다. 알겠죠? 자, 숙려하다라고 하는 거 뭐야? 곰곰이 뭐 하는 거예요? 숙고하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상기시키는 건 다시 생각하는 거고, 유보하는 건 뭐예요? 뒤로 미루어 놓는 거고, 초고는 뭐예요? 처음 쓰는 거. 도해지는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해지, 중심 상업 범작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퇴조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이것도 근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걸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대합실은 여러분 사평역에서라는 시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손님 머물릴 수 있도록 마련한 거. 합치는 뭔지 알죠, 여러분? 의견 합쳐지는 거. 기백은 뭐예요, 여러분? 이 기백이 뛰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상이나 진취적 정신을 얘기하죠. 자복, 여러분 자복한다는 거 뭐예요? 내가 자백도 자백인데 복종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거 뭐라고 여러분? 자백인데 복종도 해야 돼. 이 사람한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만삭은 당연히 알 테고, 편승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왜 편승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올라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익을 거둬야 돼요. 편승한다라는 거는 이익을 거두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편승한다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익을 거두는 거야. 이익을. 그래서 내가 이익을 거둔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신의 이익을 거둬야 돼. 뭔가를 이용해가지고 편승한다는 게 이쪽에 올라타서 이익을 걷어내야 돼. 알겠니? 자, 그리고 득이라고 하는 거는 일 뜻대로 이게 득이양양한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득이양양한다? 그럼 내가 어때? 기세가 이렇게 좋으니까 막 이렇게 뿌듯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 높이면서 있는 거를 득이양양한다 하잖아요. 그거예요. 뽐내는 거. 여러분 연역은 뭔지 알죠? 연역은 보통 어떤 거예요?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가야 돼요.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 특수한 밑에 구체적. 이것도 괜찮아요? 이해 가셨나요? 자, 청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고 공연하다. 여러분 공연하다가 뭐예요? 공.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실속 있어 없어? 빌공이야. 완전 없어. 실속이 없어요. 공연하다 뭐라고 여러분? 실속 없는 거예요. 실속 없는 거. 이해 가셨죠? 조심해야 되겠다. 공연하다라는 거. 공공연하다 아니에요? 공연하다예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편승하다 뭐라고요? 이익을 거두는 거라 얘기했죠? 공연하다 뭐라고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갑자기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걸출하다 뭐예요? 걸출하다, 뛰어나다. 그렇지. 이렇게 막 했을 때 나와야 돼. 알겠죠? 나와줘. 자, 그리고 엄숙하다는 여러분 분위기나 의식 따위가 장엄하고 정숙한 거. 결부하는 건 뭔지 알죠? 연관시키는 거고. 시가지도 길거리를 이루는 지역이고. 비약적인 건 뭔지 알죠? 말도 안 되게 발전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비약적이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높아지거나 향상되는 거. 경위는 뭐예요? 야, 사건의 경위가 어때? 이거 뭐예요? 일을 진행시켜온 과정 같은 거. 여러분 매도인과 매수인인데 매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적혀 있어. 매도인 뭐예요? 파는 사람. 매수인 팔아서 넘겨준 사람. 매수인은요?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상응하다는 건 뭐예요? 응하거나 어울리는 거. 오케이? 자, 동산이라고 하는 거 왜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 같은 걸 얘기하면 되는 거고, 동산은 어때요? 옮겨지는 재산 같은 걸 얘기하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신이한 것도 됐고. 오케이. 이 기에 약간 이상한 걸 얘기하는 건데, 항변하다는 알죠 여러분? 반대뜻을 주장하는 거고, 반대뜻 주장하는 거예요. 가라는 언어행위고, 지대하는 거는 큰 걸 얘기하는 거고, 향락은 뭐예요? 누리는 거죠. 쾌락 같은 거. 미비하다는 건 뭐예요? 갖추어지지 않다. 이해 가셨나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어휘력을 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단어 의미 살리기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숙제를 좀 내줄게요. 이거 꽤 오래 걸리네. 나 이거 두 파트는 그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첫 주는 원래 약간 웜업 같은 느낌이어서 동기부여를 좀 많이 줘야 돼. 자, 제가 요번 시간에 강조했던 거 뭐라고요? 뭐 하면서 읽으라고요? 제발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알겠죠? 어휘력 테스트는 계속 할 거니까 제가 기본 시험 오늘 이번 주는 요걸로 테스트 볼게요. 요 페이지. 알겠죠? 어휘 뒤에 있는 거 뜻 다 달릴 거니까 뭐 두 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줄 테니까 그걸 적는 거를 할게요. 승아 졸리죠? 에? 야, 몇 개까지 커트라인 해줄까? 80개? 좋아. 못하면 재시험인 거야. 계속 재시험. 자,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 여기 보면 풍속화는 뭘까? 내 생각. 역사주의 뭐지? 내 생각. 그럼 비교하세요. 모범 답안이랑.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의식적으로 연습한다는 걸 가지세요. 단어 하나에 내 생각을 연습하고, 단어 하나에 내 생각을 연습하고. 자, 어휘력 응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테마만 얘기 드릴게요. 최대한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독해를 해야 돼요. 아까 걸출하다 뭐였죠? 뛰어나다였잖아요. 그럼 뛰어나다라는 단어 문맥 안에서 지문을 해석해 주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최대한 어휘력이 충만해지는 순간 이 어휘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문장 단위 공부 파트를 활용해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 주에 하나씩 이제 어휘 파트를 주잖아. 50개씩 주고 50개씩 주고 테스트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를 다 끝냈을 때는 어느 정도 어휘들은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 가셨나요? 그거를 감안해주면은 진짜 좋을 것 같고, 최대한 어휘력의 정의를 확인해서 그 정의 그대로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세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할 거 뭐라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휘력을 갖춘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최대한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살려서 읽어준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 있는 230쪽이랑 여기 있는 요 나의 생각 부분 있잖아요. 몇 쪽 안 돼? 233쪽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죠? 생각 같은 거 적어 오세요. 잠깐 쉬었다가 문학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아쉽네. 잠깐 좀